아빠 수학여행 이야기 어때? 재밌어? 글쎄. 아마 학교마다 다를 텐데. 뭐,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을걸? 이번에 들려줄 거는 아빠도 진짜 재미있게 한 건데, 꼰대. 카톡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동일한 불편 접수가 들어와 업데이트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본 업데이트는 필수적인 것이 아닌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분들께서만 해주시면 되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업데이트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다른 분들과의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마지막 링크를 눌러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십시오. 첫 번째, 카카오톡 테마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테마를 다운받아 취향에 맞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공식 테마가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나온 테마를 포함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식 테마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너무 섬뜩하다, 눈알이 마치 나를 쳐다보는 듯이 움직인다 등 기괴한 테마가 있다고 하는 불편 접수 건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세 번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기능이 있습니다. 1대1 채팅방, 그룹 채팅방 등 원하시는 대로 개설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을 설치한 후 최초 실행 시 개설되어 있는 오픈 채팅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보인다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바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1. 만약 오픈 채팅방을 찾는 중 세모미 단톡방이라는 방을 발견하신다면 30초 내로 카카오톡 앱을 종료해 주십시오. 30초가 넘어간다면 그 후의 일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카카오톡 내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카카오톡에 기본 이모티콘, 유료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이모티콘은 판매 등록 전에 검수하고 있습니다. 기괴한 그림의 이모티콘은 다운을 받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자분들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모티콘은 검수 과정에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카오톡은 본인이 상태 메시지와 프로필 사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프로필 사진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을 응시한 채로 웃는 여성의 사진이나 안개가 자욱한 어느 장소의 사진으로 되어 있다면 카카오톡을 재실행시켜 주십시오. 여섯 번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술래라는 이름의 상대가 메시지를 보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 후 핸드폰을 종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깊은 곳으로 숨으십시오. 아파트나 주택이라면 지하도 좋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일곱 번째, 6번 항목은 없습니다. 술래라는 닉네임을 가진 계정을 현재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카카오톡의 색상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면 핸드폰을 재실행시켜 주십시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붉은색이라면 즉시 앱을 삭제 후 현관문 주위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과 가까워졌다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 밤 12시 42분에 음성 메시지가 도착한다면 듣지 마십시오. 그것이 친구 혹은 가족에게서 온 것이라도 듣지 마십시오. 호기심에서라도 절대로 눌러보시면 안 됩니다. 12시 42분이 지나간다면 그 메시지는
자동으로 삭제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합니다. 10번째, 읽지 않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남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무관심이 그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도중 문전인살이란 닉네임이 들어온다면 저희 방에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최대한 공손하게 말해주십시오. 위 아이디 또한 발견 즉시 차단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의 닉네임을 자세히 본다면 왜 친절히 대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번째, 오픈 채팅에는 멘션 기능이 있습니다. 멘션 기능을 이용한다면 채팅방에 함께 있는 인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장 안됨이 보인다면 단순한 데이터 오류입니다. 12-1 카카오톡 멘션 기능엔 현재까지 에브리원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골뱅이 입력 후 에브리원이 보인다면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에브리원은 모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재보다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더 많습니다. 13번째, 카카오톡에는 이스터에그가 존재합니다. 친구 추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고 추가한다면 나 자신은 영원한 인생의 친구입니다. 라는 이스터에그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알람이 뜨지 않고 그대로 친구 추가가 된다면 친구 삭제를 해주세요. 14번째, 메모장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와의 채팅 기능도 있습니다. 나와의 채팅에 무언가를 올렸을 때 답장이 온다면 채팅방을 삭제한 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위에서 말했듯이 나 자신은 영원한 친구일 수 있지만 답을 보낸 존재가 그들일 수 있습니다. 15번째, 사진을 받았을 때 그 사진이 여러분들의 집 사진이라면 밖이라면 상관없습니다만 집 안에 계신다면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사진의 장소로 간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번째, 탈퇴한 계정은 알 수 없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알 수 없음에서 메시지가 온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카카오톡 이용 시 안전수칙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수직사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 옆에 있다는 거야. 아이고 민서야 미안해. 갑자기 이상한 카톡이 와서. 아니야, 괜찮아, 아빠. 얼른 이야기 계속해줘. 뭐였더라? 뭔지 까먹었네. 안 돼, 빨리 생각해. 완전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장난이야 장난. 민서 총 쏘고 하는 거 좋아해? 아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궁금해. 아빠가 진짜 제일 재미있게 했던 거였는데 서바이벌 게임이었거든? 서바이벌? 그게 뭐야? 몇 명씩 편을 먹고 서로 가짜 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였어. 우와, 그럼 총에 맞아도 안 죽어? 아이 그럼 당연하지. 진짜 총이면 큰일 나. 여튼 근데 거기 있던 교관님이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여튼 안전수칙을 이야기해줬어. 안녕하십니까.
액티비티 체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제 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활동적인 시간인 만큼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지급되는 물품부터 서바이벌장 내의 이용 수칙을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게임은 청팀과 홍팀으로 나눠서 35분간 진행됩니다. 게임 장소는 전투지대와 중립지대, 안전지대, 팀별 리스폰 존이 있습니다. 전투지대에서는 전투가 가능하며 중립지대에서는 그 어떠한 전투도 금지합니다. 만약 중립지대에서 공격을 한다면 해당 팀은 전멸 처리와 동시에 패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참가자들은 헬멧과 조끼, 미니백을 착용하고 총을 들고 입장하게 됩니다. 총이 명중하게 되면 조끼와 헬멧은 빨간색 불로 깜빡거리게 됩니다. 해당자는 각 팀의 리스폰 지점으로 와서 1분간 대기 후 다시 들어갑니다. 총의 기본 장탄수는 30발이며 다 쓰고 나면 재장전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약 5초 후 다시 격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한 시간 동안 득점을 더 많이 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패의 결과는 중립지대 우측에 큰 천막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종료한 후 모든 인원들이 그곳으로 모이면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팀, 홍팀이 아닌 다른 팀이 승리팀으로 발표한 면이 보이는 인원은 그 자리에 총을 바닥에 두고 밖으로 나가 머리 뒤로 깍지를 낀 후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3번 외쳐주십시오. 네 번째, 몸에서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다면 헬멧 뒤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리부팅 버튼이니 약 3초간 꾹 눌러주십시오. 간혹 기기 오류로 인한 다른 불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거나 리부팅 후에도 파란 불빛이 계속 깜빡인다면 온 힘을 다해서 중립 지점으로 달려주십시오. 다섯 번째, 해당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모형 크레모아와 설치형 폭탄이 지급됩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터지지 않기에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다만 모형 크레모아를 받았을 때 생각 외로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일단 받고 난 후 중립지대 혹은 리스폰지대에 있는 교관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반납해 주십시오. 회수 후 다시 지급해 줄 것입니다. 5-1. 설치형 모형 폭탄을 설치한 후 격발기를 눌러주시면 어느 팀에서 폭탄을 작동시켰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폭탄의 제한 시간은 10분이며 폭탄이 터질 경우 30점의 추가 점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터지지 않는 경우 40점을 잃게 되므로 작전을 잘 세워야 합니다. 폭탄 해제 방법은 폭탄을 중립지대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상대팀이 설치한 폭탄이 터질 경우 익숙한 멜로디인 학교종 멜로디가 나오게 됩니다. 5-2. 학교종이 아닌 다른 멜로디, 특히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멜로디가 나오는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엘리제를 위하여가 들리는 즉시 모두 중립지대로 모여 그들을 추모해야 되며 서바이벌 게임은 그 즉시 종료됩니다. 5-3. 간혹 폭탄의 작동 방송에서 여러분을 우리의 세상에 초대합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위와 같은 방송이 나오면 그 즉시 서바이벌 게임이 중단되며 서바이벌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당일 해가 저물기 전까지 폭탄을 찾아야 합니다. 폭탄을 찾게 된다면 기존 해제 절차와 동일하게 중립지대로 옮겨놓은 후 전 인원 모두 눈을 감아주십시오. 당신들의 초대는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방송이 들린다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때 절대로 실눈을 뜬다거나 주위를 둘러보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초록색 옷을 입은 자를 보게 될 경우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되며 계속 봐서도 안 됩니다.
초록색 옷은 없으며 또한 이 세상 존재가 아닙니다. 그를 모른 척 하십시오. 7번째, 그가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쳐서 여러분의 존재를 알 경우 하늘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머리 위로 크게 X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조치할 것입니다. 8번째, 본 서바이벌 게임에는 수류탄은 없습니다. 장비를 지급받을 때 수류탄을 나눠준다면 괜찮다고 받기를 거부하십시오. 9번째,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인다면 총으로 본인을 쏴야 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참가했다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빨간색 불이 깜빡거리는 자는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파란색 불이나 불빛이 없는 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서 본 수련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절대로 잡지 못하였고, 이렇게 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따르지 않을 시 어떤 사람은 그와 함께 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10번째, 게임 중 헬멧과 조끼는 벗을 수 없습니다. 땀이 차서 잠깐 벗고 싶으시다면 중립지대 혹은 리스폰 시간 동안 벗길 바랍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중립지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1. 중립지대에서 장난으로 상대팀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중립지대는 말 그대로 중립을 지키는 곳입니다. 중립지대에서 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면 더 이상 중립지대의 기능을 상실하며 그 어떤 보호도 대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번째, 서바이벌 게임 중 흙길이 보인다면 거기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본 서바이벌 게임장의 컨셉은 시가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과 콘크리트 건물에서 진행됩니다. 콘크리트가 벗겨져 간혹 구덩이가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흙길은 없습니다. 12번째, 모든 건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3층이 넘어가는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의 옥상을 점령하면 더욱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3층에서 계단을 올라갔을 때 옥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옥상이 나올 때까지 온 힘을 다해 계단을 올라가십시오. 13번째, 서바이벌 게임 중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미니백에서 하얀색 천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손수건을 하늘을 향해 들고 안전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격렬한 활동으로 인해 간혹 헬멧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은엄폐를 한 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몸을 숙여 헬멧을 다시 착용하십시오. 헬멧의 턱끈을 다시 매기 전까지는 절대로 몸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착용했다면 한 발씩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상으로 서바이벌 게임 안전 수칙을 설명했습니다. 진짜 12번 수칙. 모든 건물들은 2층이 최고층이며 옥상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현재 방송되는 화재 경보는 시설 점검이나 오작동이 아닌 실제 경보 방송임을 알립니다. 안내되는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방송되는 화재 경보는 시설 점검이나 오작동이 아닌 실제 경보 방송임을 알립니다. 안내되는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재 발생 시 외부에 있는 화재 경보기가 울림과 동시에 실내에 있는 스피커에서도 화재 경보 방송이 시작됩니다. 현재 방송은 점검이나 오작동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경보기와 화재 경보 방송이 같이 울립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울린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비실 혹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단, 절대로 밖으로 나와 확인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2-1. 화재 경보 방송은 실시간으로 말하는 게 아닌 녹음된 목소리입니다. 화재 시에는 모두가 대피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송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화재 경보기를 눌렀는데도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면 건물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단순한 기계 오류라 생각해 주십시오. 네 번째,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보다는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 부탁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엘리베이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엘리베이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타 있다면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5 번째,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을 막은 뒤 몸을 낮춰 이동해 주십시오. 단, 연기가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 머문다면 즉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 있다거나 불길로 인해 이동이 어려울 경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6 번째,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가 이미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탈출구 표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해집니다. 이것은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밝게 빛나는 탈출구 표시가 보인다면 그쪽으로는 절대 대피하지 마십시오. 7 번째,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세를 낮춘 뒤 벽을 짚고 이동하십시오. 단, 이상할 정도로 오랫동안 벽이 계속되는 것을 느끼신다면 즉시 가장 가까운 문으로 들어가 구조를 기다리십시오. 그 상황에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8 번째, 대피 중 누군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쫓아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웅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들이 나설 테니 여러분들은 신속히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8-1. 여러분만이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약 10초간 그 목소리를 유심히 들어주십시오. 화재 진압을 나간 소방대원 분들의 말에 의하면 간혹 웃음기를 머금은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9 번째,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한 층 한 층 내려갈 때마다 층수의 변화가 있는지, 지하 3층 이상 내려가지 않았는지. 저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지하 2층까지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대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언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위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10 번째, 모종의 이유로 저희 아파트 스프링클러의 물은 성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피 중 누군가 물을 맞으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을 구하러 다가가지 마시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여 주십시오. 11 번째, 어떤 청소부가 대피를 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피를 닦고 있다면 그 청소부와 눈을 절대로 마주치지 마십시오. 만약 그곳과 눈이 마주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온전히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12 번째, 비상문을 이용하여 탈출할 때 문이 확실하게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상문은 스스로 닫혀
불길의 확산을 막습니다. 만약 다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비상구의 문을 연 것이 맞는지 의심해 보십시오. 사람은 당황할 때 헛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번째, 화재 발생 시 전기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차단되었을 경우 아파트 내에서 화재 경보 방송이 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차단된 후에도 화재 경보 방송이 울린다면 경보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따르지 마십시오. 차단의 유무는 비상등이 켜져 있는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4번째, 화재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좀처럼 질서정연한 대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침착한 자세로 관찰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15번째, 소방관이 여러분을 마치 안 보이는 듯이 무시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16번째,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소화기를 든 소방관들이 서 있다면 다행이지만 소방관들이 모두 소방도끼만 들고 있다면 절대로 뛰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현재 방송되는 화재 경보는 시설 점검이나 오작동이 아닌 실시간 경보 방송임을 알립니다. 안내되는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속촌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전통놀이, 먹거리 등을 즐겁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체험에 앞서 이용수칙 몇 가지가 있사오니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빠짐없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이로 일어난 일로 인해 민속촌 내부의 시설이나 물품에 손상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되오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에서 수칙 안내 영상 보신 후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속촌의 구역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쪽은 매표소와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광장이고 서쪽은 한과, 떡, 전통 음료와 여러 간식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한국의 전통 놀이의 역사를 설명 및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간혹 북쪽 구역에 있는 행사 음식들을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기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북쪽 구역은 대규모 신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군용 철조망으로 막혀 있으며 그 너머에는 그저 건축 재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북쪽 구역에 관련된 후기가 올라온 날은 뉴스의 실종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이곳은 한국민속촌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는 이국의 문화에 관련된 체험이나 행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의 항목과 일치하는 사람이나 물건, 행사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표소로 달려가서 푸른색 도포를 입은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붉은색을 띠는 기모노를 입고 피부를 흰색으로 칠한 여자, 중국 청나라 시대의 옷을 입은 남자, 무예체험 코너에서 조선 장군의 복장이 아닌 사무라이의 갑옷 혹은 중세 유럽 기사의 갑옷을 체험하는 체험 부스, 초밥, 딤섬 같은 한국 전통 음식이 아닌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도저히 한국 전통 문화라고
생각할 수 없는 체험이나 행사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푸른색 도포를 입은 직원을 찾으십시오. 3番の規則は嘘です。長期の子も国、位置するイベントや体験をお楽しみください。さあ、私たちと一緒に遊びましょう。 5번째, 4번 항목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숫자 4는 죽을 4와 발음이 같아서 4번 항목은 비워져 있습니다. 만약 4번 항목을 발견하셨다면 뭐라고 써있든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남쪽 구역에 있는 여러가지 민속놀이 중에 제기차기를 하실 경우 제기의 밑부분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누구의 소행인지는 조사 중입니다만 가끔 누군가 제기의 밑부분에 얇은 바늘들을 붙여서 사람들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번째,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탈춤 공연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탈춤부터 새몸이 인형샵에서 주문 제작한 큰 사자탈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탈의 움직임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짐승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절대 이상함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진짜 짐승처럼 보일 만큼 잘 추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눈을 잘 보시면 눈과 입이 막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8번째, 저희 민속촌 남녀 직원의 복장은 다릅니다. 남 직원은 붉은 금이군 복장에 모형검을 차고 있고 여 직원은 녹색 한복을 입고 분홍색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의 감독관은 위에서 설명한 푸른 도포를 입은 남성 혹은 여성 직원입니다. 9번째, 만약 검은 도포에 갓을 쓴 직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면서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십시오. 그 직원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직원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찾아보고는 그냥 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민속촌의 이용 수칙입니다. 규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수칙서에